안녕하세요. 선풍기를 갖다 놨습니다. 조금 살 것 같은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무관리론이죠. 사무관리론. D-27일 사무관리론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별표 칭해져 있는 거는 좀 중요한 것 올해 출제될 것 같은 것들은 좀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선정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구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경쟁, 또 수의계약,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그 다음에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쟁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은요, 이 부분은 이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2단계 경쟁 입찰 등으로 연구자 선정을 합니다. 2단계 경쟁 입찰 등으로 연구자 선정하고요. 또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연히 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연구자 선정은요, 수의계약 대상은 긴급히, 좀 긴급한 경우,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다음에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서 새로운 입찰 절차를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방이 1인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요,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개. 계약 담당관은요,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과제 담당관은 통보받은 계약의 내용을 프리즘을 통해서 등록하여 공개하면 하죠. 비공개 사유의 경우는 비공개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이 등록한다. 공개한다. 비공개 사유는 예외다. 계약 변경 및 해지죠. 과제 담당관은 본질적인 계약 내용이 변경 또는 해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인의 등록, 재등록이죠. 관인의 등록, 재등록. 관인이라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그죠? 인장이죠, 도장.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그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통틀어서 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여기는 청인이 있죠.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 청인과 지방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등을 통틀어서 관인이라고 하고요. 관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행정기관은 관인의 인형을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관인 대장에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형을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에 각 등록해야죠. 부득이한 경우 상기관에 신청 및 재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요. 자, 행정기관이 신설 또는 분리된 경우 재등록해야겠죠. 그 다음에 기존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관인이 분실되거나 마멸된 경우 재등록해야 되고요.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재등록해야 되고요. 그 밖의 관인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영상회의, 의의 및 기술, 의의를 기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促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규칙상 정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와 사용 신청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영상회의 정의, 영상회의라는 것은 ICT, 정보통신 기반으로 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1대1이나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회의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만 아니라 이미지, 문서, 동영상 등의 회의 자료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했고 영상회의실 설치, 운영해야 되죠.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 회의라는 것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그 다음에 장관,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정부, 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 개최하는 회의. 기관 간 개최하는 회의. 네 번째, 정부 첨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 다음에 그 밖에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에는 무조건 영상회의, 무조건 뭐 영상회의로 하겠죠. 사용 신청은요. 사용 신청. 정부 영상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회의 개최일,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 청사 관리본부장 사용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정부 청사 관리본부장은 정부 영상회의실에 사용 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영상회의실 사용 신청은 특정 별지 그 11호 서식에 따른다고요. 팩스 정보통신만 등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간 그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 주관 기관에서 시도 영상회의실에 예약 현황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참석 대상 기관의 문서로 사용 신청 또는 협조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읽어보면 되죠, 한 번씩. 다음 문서의 번호 부여 방법. 이거는 뭐 쌩 암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법규 문서는요. 일단 공문서의 종류, 그 다음에 문서의 번호 부여 방법 등, 그죠? 1년 번호, 구분, 그 다음에 종류에 따른 1년 번호, 그 다음에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법규 지시, 그 다음에 공고가 있죠? 지시의 문서에는 훈련 내용, 지시의 내용 등등 있죠. 자, 공문서의 종류는요, 기본적으로 법규 문서가 있어요. 법규 문서는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겠죠. 그래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고요. 지시 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등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얘기합니다. 지시 문서에는 훈령, 그 다음에 지시, 예규, 일일 명령이 있죠. 훈령은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이고요.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바라는 명령이죠. 장기간에 걸쳐. 지시는 상급기관의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서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규는요. 행정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 업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법규 문서를 제외한 문서고요. 일일 명령은 당직, 출장, 시간의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얘기하죠.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
계정 폐지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가 됩니다.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 일시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치문서. 비치문서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이나 카드 등의 문서를 말하고요. 민원문서는요, 민원인이 그 행정기관 처분 등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를 말하고요. 일반 문서는요,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일반 문서라고 하죠. 회부와 보고서 따위가 있습니다. 자, 문서의 번호 부여 방법,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구분은 누년 1년 번호와 그 다음에 연도별, 연도 표시. 그러니까 누년은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1년 번호를 말하고죠.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계속 쌓이는 누년 연속되는 1년 번호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1년 번호는요. 연도별로 구분해서 매년 새로 시작되는 1년 번호로서 연도 표시가 없는 1년 번호를 말합니다. 연도 표시가 없는 1년 번호. 그 다음에 연도 표시 1년 번호는 연도 표시와 연도별 1년 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1년 번호를 구분해 봤고요. 문서 종류에 따른 1년 번호. 문서 종류에 따른 1년 번호. 먼저 법규 문서입니다. 법규 문서. 법규 문서의 경우는요. 자, 법규 문서의 경우는 누년 1년 번호 사용하죠. 그죠? 지시문서. 지시문서 같은 경우는 연도 표시 1년 번호 사용하죠. 죄송합니다. 법규 문서 같은 경우는 누년 1년 번호 사용하고요. 누년 1년 번호. 지시문서의 경우에는 훈령 예규의 경우에는 역시 누년 1년 번호. 지시의 경우에는 연도 표시 1년 번호. 1일 명령에는 연도별 1년 번호 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서 같은 경우는 연도 표시 1년 번호 사용하죠. 그래서 볼게요. 지금 지시문서 같은 경우는 자 다시 예를 들어 이게 말로만 봐면 안 되니까 법규 문서 같은 경우는요. 다시 조문 형식과 그 다음에 누년 1년 번호 사용합니다. 누년 1년 번호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 제 1, 2, 3, 4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시문서에서 먼저 훈령 예규 같은 경우는요. 조문 형식이고요.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이고요. 누년 1년 번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훈령 제5호나 예규 제5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시 같은 경우는요. 시행문 형식, 그 다음에 연도 표시 1년 번호 사용한다고 했죠. 예를 보면요. 지시 연도 표시 1년 번호 연도 표시 제 2020년 5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시 같은 경우는 연도 표시 1년 번호. 그러니까 연도 표시와 연도별 1년 번호를 붙임표로 잇는 거죠. 연도 표시와 연도별 1년 번호를 붙임으로 이은 번호를 얘기하고요. 다시 지시 문서에는 훈령 예규 지시 또 뭐가 있다 그랬죠? 1일 명령 있다 그랬죠. 1일 명령 같은 경우는 시행문 또는 회보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1년 번호. 예를 들어서 1일 명령 제5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년 1년 번호 같은 경우는 연도 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1년 번호를 말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명령 했으니까 공고문서 가야지. 공고문서. 자, 고시, 공고 같은 경우 연도 표시 1년 번호 한다 했죠? 연도 표시 1년 번호. 예를 들어서 연도 표시는 고시 공고, 고시 제 2020 제 5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2020 5호.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공유 노트에 공유 메모장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법규 문서는 정리했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지문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 민원 문서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민원 문서. 자, 민원 문서와 일반 문서. 일반 문서에는 다시 일반 문서 회보 보고서라고 했죠. 지금 일반 민원 문서나 일반 문서 같은 경우는요. 시행문 또는 서식 형식에서 생산 등록 번호와 그다음에 또는 접수 등록 번호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 정책과 1, 2, 3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일반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문서도 마찬가지고요. 회보 같은 경우는 회보 형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연도별 1년 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회보 제 5호 연도별 1년 번호. 다 연도 표시가 없죠.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한문 형식이고요. 생산 등록 번호 사용합니다. 생산 등록 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봤을 때 정보 공개 정책과 1, 2, 3 이런 식으로 이거 저장해 놓을게요. 공유 노트에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자, 문서 검토와 협조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자, 검토와 협조, 의견, 문서 검토. 검토는 수직적 합의고요. 그 다음에 협조는 수평적 합의를 말하죠. 그 다음에 검토는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 그 다음에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 순서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자가 기한한 경우에 총괄 책임자의 검토를 거친 후 보조기관의 검토 결재를 받게 되고요. 업무 분담자는 기한자란에 총괄 책임자는 검토자란에 서명하고요. 총괄 책임자가 기한한 경우 업무 분담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보조기관의 검토 결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 책임자는 기한자란에 업무 분담자는 협조자란에 서명하고요. 그 다음에 총괄 책임자나 보조기관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토를 생략합니다. 서명란에 출장 등 검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적시하고요. 협조는 수평적 합의,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간, 그래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다른 의사 표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본문 마지막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명란에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이 있음, 가령 이렇게 해서 다음 표시고 의견 있음. 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하고요. 결재권자는 업무 또는 업무 담당자의 참고가 목적이므로 시행문에는 다른 의견 내용을 표시할 수 없고요. 의견이 합의하도록 노력합니다. 그죠? 합의 시 문서 제작성이 되므로 의견 표시는 불필요하고요. 또 기한자가 검토자는 제작성 가능하고 협조자는 제작성 못하죠. 협조, 문서의 검토 협조. 좀 더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문서의 검토 협조에 있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검토와 협조의 차이, 검토와 협조의 차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정책 실명제 개념,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 역할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기록 관리에 종합적인 사항을 기술하시오. 정책 실명제의 개념이죠. 개념. 그리고 정책 실명제의 개념. 정책 실명제라는 것은 뭐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 다시, 정책 실명제라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 정책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중점 관리 사업 선정 대상. 그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 주의 시주 공개하겠다. 그래서 선정 대상은요 6가지. 내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대상은요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또 대규모 예산 투입 되는 사업,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용역, 그다음에 법령 또는 자치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그다음에 5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중점관리 필요한 사업. 자, 심의위원회의 심의 있어야겠죠? 행정기관의 장은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친 후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 대상 사업 추진 실적을 공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추진 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3번 주요 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 보존. 당연히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해야 되죠. 주요 정책 결정 내용, 그 다음에 주요 정책 결정이나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위, 성명, 그들의 의견, 그죠? 또 주요 정책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결정, 그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그 토의 내용 싹 다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해야겠죠. 또 행정기관의장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하여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사항, 표결 내용 등을 처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하는 거죠. 기록 보존의 주체는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그래. 기록 보존의 주체는요? 각급 기관은 정책 실명제 주관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처리과죠. 정책 또는 사업 담당 주관 부서 처리과로 합니다. 처리과. 요거. 제가 봤을 때 이 중점 관련 대상 사업 선정 대상 6가지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사항,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용역,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자치 법규의 재개정 및 폐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관인의 등록, 재등록 이거 봤죠? 다음
민원실의 편의 제공입니다. 민원실의 편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민원실을 설치해야 된다.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 편의가 제공돼 민원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 설치 대상은 아니에요. 설치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 다음 민원 상담인. 행정기관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명예직인 민원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국민제한 접수. 국민제한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국민제한을 접수할 수 있고요. 민원 편람. 편람의 비치. 민원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 컴퓨터를 설치한 민원인의 인터넷 등을 게시한 민원 편람을 열람할 수 있다. 민원 편람 게시사항은 종류별로 신청 서식, 구비 서류, 주무부서, 처리 절차, 처리 기간, 심사 기준 등 민원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해당 행정기관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 같은 경우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민원.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그 다음에 팩스나 인터넷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그 다음에 민원인이 구술로 담당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민원. 게재사항이죠. 민원 편람에. 그 다음에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처리. 어디서나 민원제도. 다른 행정기관 등의 민원 신청서의 편의를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민원제도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민원인 신청과 접수 절차, 신청 방법.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문서. 단, 기타 민원의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고요. 신청서 및 구비 서류는요. 최소한, 그러니까 기재사항 및 서식, 기재사항과 서식은요. 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하고 신청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구비 서류 및 제출 부수. 구비 서류 같은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 정하고요. 제출 부수는요. 신청서 및 구비 서류의 제출 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을 한정하고요. 민원의 접수는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면 접수된 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죠.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 부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전자 민원 창구 포함해서 민원실에서 접수하고요.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문서과 또는 처리과에서 접수합니다. 접수증 교부해야겠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접수했을 때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줘야만 합니다. 그죠? 다만 기타 민원과 그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 이 민원 등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증 교부 생략 사유도 있죠. 접수증 교부가 생략되는 경우는 접수증 교부가 생략되는 경우 1번 기타 사유가 있고요. 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죠? 처리 기간이 그죠? 즉시 민원. 마지막 접수증을 가름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생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민원실, 그 다음에 문서과 처리과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 교부하면 되고요. 민원 처리 절차에 안내입니다. 민원 사항을 접수할 때는 구비 서류에 완비가 됐는지 여부랑 심사 처리 기준과 절차, 또 예상 처리 소요 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이나 조사 예정 시기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돼요. 민원인의 신원 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그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이 본인인지 또는 그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중 대표자를 요청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자 선정 요청은 행정기관에 장의할 수 있는데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 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정해서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요.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받은 3명의 민원인이 말을 안 들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명 이상의 민원인 중에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이미지 관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 시스템, 문서과, 서명,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전자이미지 관인이란 뭐냐? 전자이미지 관인이란 것은 관인의 인형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합니다. 다음, 행정정보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이란 건요,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수신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 네. 많이 그냥 읽어보세요. 행정정보 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수집,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수신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 3번. 문서과. 문서과라는 것은요, 행정기관 내에 공문서를 분류하고 또 배부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하고 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 혹은 담당관 등을 말합니다. 다음, 서명. 서명이란 건요,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전자문서 제외되고요. 공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겁니다. 한글로 표시하는 것. 그래서 이거 개념이니까 정리해봤고요. 자, 1세트 끝났습니다. 1세트 끝났고 좀 쉬었다가 또 2세트 이어서 하면 되겠죠? 정말 27일 남았는데요. 우리 끝까지 함께 다 같이 파이팅 하자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쇼터디닷컴에서 더 많은, 더 풍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쇼터디였습니다.